오늘은 라이트코인을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방법은 똑같은 지저추로 활용할 생각이에요. 저번에 분석을 했던 세타 토큰을 잠깐만 보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게 매수를 받아야 하는 구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구역 안에 이제 캔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최상단에서 받아도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틀 지나서 어느 정도 조금 올라갔다가 이틀 동안 또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 구역까지 또 도달한다라고 한다면 매수를 받으셔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손절은 마감이 이 구역 6,985원 밑으로 마감이 된다라고 하면은 6,985원이나 아니면 7,535원 사이에 매도를 걸어두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괜찮게 잘 가고 있고요. 매도 가격은 이 구역 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이트코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바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점에서 종가, 핵심선이죠. 고점이 나온 데에서 종가, 내려갔던 거에 대한 반등이 나온 자리에서 종가, 여기도 종가. 왜 여기를 하지 않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만약에 지금 이 구역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여기를 했지만, 만약 과거에 이 구역이 없었다, 시기가 지금 없었을 때 분석을 했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쪽에다가 아마 잡았었을 거예요. 이쪽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가다가 나오는 흐름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을 할 거고, 단타선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쪽에서 매수를 받고 이쪽에서 파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구역은 저는 사용하지 않아요. 이렇게 다 나온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핵심선을 긋는 거예요. 그냥 이런 반등 나온 자리 있다고 여기도 긋고, 여기도 올라갔다가 내려왔으니까 여기도 긋고, 이렇게 사용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지금 상황까지 와서. 말 그대로 여기는 저는 보조로 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선을 먼저 찾는 게 중요해요. 핵심선. 현저하게 있죠. 현저하게 고점, 현저하게 반등 나온 자리, 현저하게 반등 나온 자리, 현저하게 반등 나온 자리, 그리고 현저하게 저점. 여기와, 그리고 이 시기에 가장 최저점인 이 구역까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위에서부터 한번 영역을 잡아볼게요. 우선은 이 꼬리를 이용해서, 종가랑 꼬리를 이용해서 궤도를 잡아보고, 여기는 저는 날봉 핵심 지저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종가를 전 의미를 더 크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퍼센트가 몇 프로나 될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 5% 정도 하죠. 고점 부분이기 때문에 여 위까지 한다라고 하면은 10% 적당하긴 해요. 근데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구역을 저는 존을 이렇게 잡을 텐데, 결국에 이곳을 벗어나면은 이 구역에서도 저항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최고점의 꼬리 끝, 이런 꼬리에서도 저항이 나옵니다. 근데 전 이거를 핵심으로 사용하진 않아요. 단기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을 필요가 없어요. 핵심으로 여기는 잡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잡았던 게 여기죠. 잡았던 종가와 우선 꼬리, 를 대충 잡아. 우선 대충 잡아서 사각형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저는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전 도지 캔들 되게 중요하게 생각은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목표값까지 왔고 다시 여기까지 왔다 갔다 좀 큰 움직임 속에서 종가 자리를 좀 사용하도록 할 거고, 여기에 퍼센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5%면 너무 작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 종가, 이거 되게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의미 있을 것 같아서 이 정도 하면은 8% 정말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잡았어요. 여기는 날봉 핵심 지지 저항선이죠. 지지 저항 구역이 되는 거죠. 지지선을 구했다가 구역을 만드는 거니까. 여기서도 여기를 기준으로 했고, 우선 꼬리에다가 그려본 다음에 넓히고, 날봉 핵심 지점. 여기도 보면은 여기 종가 있으니까, 전 근데 여기 자리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여기가 되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밑으로 잡을 건지 아니면 위로 잡을 건지도 되게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했죠. 더 의미 있는 데가 어딘지. 아니면 이 두 개를 교차하는 범위로 사용을 할 건지. 근데 저는 지금 우선 꼬리보다 저는 종가를 좀 의미 있게 본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여기다가 잡아도 돼요. 근데 저는 여기까지 해서 그 구역을 다 통합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7% 정도 되면 좋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 사용을 하고 싶어요. 여기 종가? 근데 더 의미 있는 곳을 정하라고 하면은 사실 이 캔들보다는 당연히 이 캔들이 의미가 있죠. 이 캔들이 정말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그냥 끝내셔도 돼요. 근데 여기 퍼센트가 8.3%고 이걸 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퍼센트가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저는 여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여기서는 아까 이걸 기준으로 했죠. 우선 꼬리 잡고 이렇게 당겨 본 다음에 여기 꼬리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잡아주고 여기도 어떻게 보면은 몇 프로가 될지 6%? 6% 정도? 이 위로 잡을지도 좀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이걸 만약 이런 종가 자리로 쓴다라고 하면은 5%? 좀 그러면 이랑 여기도 괜찮은 것 같은데 7%? 과거에 더 의미가 있는지 이게 차라리 여기도 조금 적당히 타협을 해서 이런 꼴이 왜냐면 이렇게 해서 반등이 나오고 간자리니까 여기 정도 하면은 7, 8% 정도 되네요.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잡아놓고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였죠? 여기도 근데 잠깐만요. 여기 한번 퍼센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기 9.3% 정도? 좀 넓긴 넓어요. 넓긴 넓은데 그렇다고 여기도 잡고 여기도 잡자니 너무 구역이 짧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걸 통째로 그냥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역을 전 통째로 사용을 하고 만약 여기서 받는다면 23%? 손절이 좀 크긴 크네요. 이렇게 손절이 클 때 8%, 손절 8%인데 22%. 가성비가 그렇게 좀 좋지는 않지만 이렇게 좀 영역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날봉 핵심 지저로 여기도 잡아주고 하고 영역을 넓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구역에서만 사실 매수를 받는 게 가장 좋아요. 가장 좋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중간에 단기를 그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기를 긋는 이유는 도중에 이제 빨리 그냥 팔고 싶은 사람 이렇게 끝까지 좀 오래 기다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단기선을 보조 핵심 지저라고 할게요. 단기선을. 보조 핵심 지저를 잡는 방법도 알려드릴 건데 보조 핵심 지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은 다 날봉 기준으로 손절을 하거나 날봉 기준으로 입절을 하잖아요. 보조인 경우에는 저는 날봉은 잘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4시간 봉에서 그 구역을 이탈하거나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손절합니다. 내 보조 쪽에서. 근데도 만약 비트가 좀 좋은 상황이면 놔두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만약 비트 상황이 올라갈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 알트들을 매수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하냐면 우선 첫 번째로 보조 지저를 찾습니다. 그 보조를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역도 보조로서 의미가 있거든요. 보조는 색상을 좀 다르게 해볼게요. 이런 자리, 반등이 나오고 나서 종가.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이런 자리랑 그리고 이런 자리. 의미가 있죠. 그럼 이 두 개는 가깝기 때문에 그냥 영역으로 잡으면 됩니다. 이 자리는 영역으로 그냥 잡아서 좀 색깔을 달리 해볼까요? 날봉 보조 지점. 이렇게 잡으시면 될 거예요. 여기서 이제 또 세부적으로 좀 잡는 게 좋을 수도 있겠죠? 여기가 몇 퍼센트냐? 이 보조를 잡을 때는 5% 내외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3%로 짰거나 아니면 5%이 정도? 여기 굳이 이렇게까지 잡아보면은 한 5.7%인데 이건 좀 너무 클 것 같아서 그냥 이 정도로 잡겠습니다. 이 정도로 잡아도 충분할 것 같아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면은 좀 마음에 들긴 한데 저는 그냥 이 종가까지 하겠습니다. 5% 정도? 어, 이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잡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 또 이런 종가 자리가 의미 있겠죠. 그리고 이 종가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여기는 보죠. 이런 식으로 잡아서 제가 이 보조 지저를 잡은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 라이트코인을 매수를 받았는데요.
이때 제가 보조 지저를 활용해서 이 구역에서 매수 받았습니다. 여기서 받았어요. 이 구역에서 받아가지고 지금 들고 있는데, 이렇게 보조 지저를 그리는 방법으로 우선 설명을 드렸고, 제가 여기서 매수를 받은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보조 지표를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22평 부근에서 횡보를 좀 했었고, 장기 2평도 조금 지지를 받을 것 같았고, 비트도 좀 올라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매수를 받았어요. 매수를 받았고, 저는 이제 단기로 받았기 때문에 단기로 팔아도 되지만, 저는 여기서는 매도를 할 생각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서 이 날봉 핵심 지저에 팔을 생각인데, 단타 하실 분들은 이렇게 짧게 팔으셔도 됩니다. 보통 단타 하시는 분들은 단타적으로 빨리빨리 팔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될 거예요. 근데 이 핵심 지저 관련으로는 날봉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긴 해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이 이 코인을 꼭 받을 거다라고 하면은 이제 보조를 이용해서 4시간 봉 마감이 이탈되면 그냥 파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저는 추세를 보고도 좀 산 거기 때문에 이거 볼벤이랑 2평을 보고 추세를 보고 산 거라서 이 추세가 깨질 때 손절을 하던지 그런 식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라이트코인을 이 자리에서 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보조 지저를 그었을 때 매수 존이었기 때문에 매수를 받았고, 두 번째로는 이 구역에서 좀 횡보를 많이 했었다라는 거랑, 세 번째는 이 월마트 사건으로 생겼던 꼬리가 거래량이 되게 많이 나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 구역의 꼬리까지는 그래도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격까지 한번 이제 정리를 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지저추 매매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날봉 핵심 지저에서 이 구역에 왔을 때 매수를 받으면 되고, 여기서 매수 받은 거에 대한 손절은 이 핵심 지저라고 했었던 부분을 종가 마감이 밑으로 마감된 경우 다음날 매도를 이 구역에다가 걸어 두시면 되는데, 손절은 저는 이제 마이너스 8%를 손절을 감당하시고 하신 거면은 이 구역에서 전액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전액 매도를 손절을 친다라고 했을 때 이 정도 퍼센트를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분할 매수를 받은 사람들은 뭐 여기서 50, 여기서 50 받았다라고 한다면 한 4% 정도의 손실이 오겠죠. 이 구역에서 다 판다라고 했을 때. 아니면 여기서 50% 손절을 하고 나머지 50%는 위에서 손절을 하고, 여기서 손절을 했는데 밑으로 더 떨어지면 그 손절했던 금액으로 물을 타서 이 구역에 올 때 다시 매도를 하는 방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건 개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매매법에 대한 설명은 이 구역에 오면은 매수를 받고, 이 다음 구역에 매도를 하고, 다시 이 구역을 뚫고 양봉 마감을 했을 경우, 이런 식이죠. 이렇게 양봉 마감을 했을 경우에는 다시 여기서 리테에서 매수를 받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은 여기서 매도를 하고, 이제는 여기에 올라가서 또 양봉 마감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리테에 매수를 받아서 다음 핵심 지점까지 이제 잡아볼 수 있는 매매법입니다. 그러면 라이트코인 분석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